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집행 의사가 없었다, 실행 의지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고령 그렇게 집행 의사도 없고 실행 계획도 없는데 그냥 마구 발표해도 됩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비난받아야죠. 포고령이라는 게 뭡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비상계엄을 뭐 경고성으로 했다고요? 아니 비상계엄이 과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민방위 훈련이에요?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게 돼요. 예? 법원이나 행정부는 기능이 많이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헌법 77조 3항에 의해서 영장제도, 즉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2명, 3명만 같이 모여가도 너 시위하고 있지, 집회하고 있지 이러면서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해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비상계엄을 겪어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12월 3일 밤에. 그런데 그게 경고성이었다고요? 예, 그리고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내가 안 쓰고 국방부 장관이 썼다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뺏겨가지고 뭐 너무 과거 거를 뺏겨가지고 너무 심하게 썼다고요? 자기가 검토했다며요. 검토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거 뺏겼으면 지우라고 하던가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캐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보충 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